마술협회 시계탑에는 석유 사업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재산을 쌓아서 그 재산으로 지위까지 사는 경지에 있는 석유왕이라는 별명의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아트람 갈리아스타라는 다이아 수저의 도련님이었죠. 그가 마술을 시작하게 된 이유 역시 돈이 너무 넘쳐나서 취미삼아 마술을 구입해 마술사가 된 아버지의 행동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렇듯 2대째로 내려오는 아트람의 가문은 마술사로서 신참이나 다름없었지만 그의 엄청난 재력과 이를 마술에 활용하는 아트람의 기발한 발상은 단점들을 모두 커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저 취미생활로 마술을 했던 아버지와 달리 진지하게 마술사의 길로 들어선 아트람의 정신은 이미 마술사로서 완성된 수준이었고, 마술사로서의 목표는 석유를 대신하는 대체 에너지 양산이라는 나름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개념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종의 보조 배터리와 같은 마력 결정을 만드는 실험에 전념하게 되는데, 대기 중의 만화를 모아 결정을 연성시키는 마술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마술이어서 이 결정 하나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주문 영창을 하는 데만 4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극한의 효율을 따지는 아트람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아트람의 새로운 공방 시스템이 바로 대기 중의 만화를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지닌 오드를 직방으로 짜내서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설계된 잔인한 구조의 연성 공방입니다. 새로운 구조의 공방은 연성 시간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게 단축시켜 주었지만 오드를 적출하기 위해 희생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세상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말이 있듯이 아트람은 나름 합법적이라 생각하는 경로로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을 구입해왔습니다. 오드의 신선도 역시 중요했기에 주로 아이들을 구입했죠. 아트람이 감정이 죽은 냉정한 마술사 같은 부류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돈을 주고 구입했으니 얻은 것들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이 박힌 부류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은 전혀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은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놈을 보고도 그의 영향을 나름 높게 평가한 시계탑 소속 마술사들의 사상도 만만치 않지만요. 여튼 이런 공방을 세우고 마술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오던 그는 자신의 가문이 시계탑에서는 신참이나 다름없는 위치라 경험과 관록을 쌓고 마술협회에서의 입지를 제대로 다지기 위해서 성배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험상아 참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길 마음가짐으로 성배전쟁에 참여한 아트람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성배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는 소환할 서번트로 강한 영웅 지크프리드를 불러내고 싶어서 그를 불러낼 수 있는 촉매인 성유물 보리수 잎사귀를 찾아다녔지만 어떤 사건의 트러블로 이 성유물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렸고, 결국 그는 지크프리드 대신 영웅을 사역할 수 있겠다 싶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유명한 마술사 메데이아를 소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그는 국가문화재 뺨치는 수준인 금양의 가죽 황금 양탈을 돈으로 구입했다는 것부터가 신기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고가에 구매하여 촉매로 사용하고 캐스터 클래스의 메데이아를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에게 사랑으로 놀아나 가족들을 무참하게 배신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헌신했던 이아손에게 배신당하며 그 끝에 이아손의 새로운 신부와의 결혼식에 난입해서 이아손 빼고 전부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리스의 땅을 끊임없이 방어했다고 전해지는 마녀라 불린 메데이아. 사실 그런 그녀의 과거는 아트람에게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전승이야 유명해서 이미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영웅을 불러낼 수 있는지 아닌지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용의 보고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고는 배신의 마녀라 불린 그녀의 신성을 구현화시킨 마술병장 룰 브레이커뿐이었죠. 이에 실망감이 든 아트람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전략을 함께 짜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공방에 데리고 와서 작동 원리를 알려주며 은근히 자랑까지 합니다. 하지만 메데이아는 이를 한심하게 취급하며 대기 중에 있는 만화를 가지고도 차원이 다른 마술 실력을 보여주고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공방의 연성 과정을 지적하면서 아트람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이에 신기가 거슬린 아트람은 명주로 자신에게 보고를 쓰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배신의 마녀라 부르며 그녀를 비꼬면서 홧김에 그녀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그리고 성당교에 찾아가서 감동적인 키레이에게 캐스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서번트와 계약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키레이는 웃으면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전에 현재 계약된 서번트를 처리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나와서 흡족한 아트람은 혹시나 영주를 아끼면서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을 기대하며 이번 성비전쟁에 있어서 같은 마술협회 출신이자 랜서의 마스터로 등록된 바제트에게 전할 캐스터의 처리에 조력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키레이에게 맡겼습니다. 감독인 그를 통해서 문서를 전달한다면 다른 마스터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노린 행동이었죠. 그렇게 전달사항을 남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성당교회를 떠나는 아트람의 뒤에서 키레이는 참고 있었던 웃음을 터뜨리며 랜서의 마스터에게 전해달라는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랜서 팬에서 보셨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미 키레이가 바제트에게서 랜서를 빼앗은 뒤입니다. 아트람이 말한 랜서의 마스터는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언제 메데이아를 처리할까 고민하면서 공방에 돌아온 아트람은 자신의 공방을 마음대로 해체한 캐스터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소수들은 죽어 있었고 제물로 쓸 아이들은 모두 캐스터가 해방시켜 놓은 상태였죠. 어이가 없는 아트람에게 캐스터는 대성매가 잠든 토지이자 공방으로 쓰기 적절한 천연의 요새를 찾았다며 얌전히 따라와 준다면 안내해주겠다는 정중한 협박을 시전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를 처리할 생각이었던 아트람은 남은 영주 투익을 모두 사용하여 자의를 명령했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룰 브레이커를 찌르고 그와의 계약을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서번트에게 있어서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그녀의 행동에 놀랄 새도 없이 아트람은 메데이아의 환술에 빠져서 미로를 헤매는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게 몸이 불타면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마스터가 죽음으로써 세상의 현기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그녀에게 몸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엎친 데 터진 격으로 그녀의 눈앞에 승강기의 문이 열리며 랜서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랜서의 마스터였던 키레이가 봉투를 제안하는 문서를 그에게 받았으니 아트람이 상단교회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원하는 대로 캐스터의 처리를 위해 랜서를 보낸 것이었죠. 이에 랜서와 치열한 추격전을 벌인 캐스터는 도망치는 데 일가견이 있는 그녀의 전승에 이름값을 하듯 랜서를 가까스로 따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마스터도 없는 그녀는 고작 몇 분 뒤에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은 쿠즈키 소이치로라는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가까운 류도사에 살고 있던 그는 쓰러진 그녀를 데리고 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대성배를 품은 영맥 위에 있는 류도사의 공간적인 특성 때문에 가까스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했지만 그래도 곧 소멸을 앞둔 캐스터는 왜 쓰러져 있었냐는 그의 물음에 자신의 존재와 상부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소이치로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그녀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믿어주었으며 항상 그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떠나라. 너를 잊어주길 바란다면 잊어주겠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마스터가 되어서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처지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무엇도 바라지 않는 그의 모습에 캐스터는 마음속의 경계가 눈 녹듯이 사라졌고 소이치로에게 자신의 마스터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며 동시에 그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최적의 영맥 류도사의 공방을 차린 캐스터는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마스터를 둬서 자신에게 부족하게 공급되는 마력을 커버하기 위해 후키시의 수많은 시민들에게서 마력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곳곳에서 집단 혼수 사건이 발생했죠. 하지만 의외로 마음이 여린 구석이 있었던 그녀는 흡수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람들이 죽지 않은 선에서 마력을 추출하도록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마력을 모아가던 그녀는 뛰어난 마술사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성매전쟁의 구조에 대한 통찰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꼼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